무능하다고요? 그들이 삼킨 회사 내가 만들었습니다. 10년 전 그는 짐덩어리 사위라 불리며 쫓겨났습니다. 이름도 기술도 모두 빼앗겼지만 단 하나 계약서 속 서명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 서명으로 제국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건 짐이라 불린 남자가 이름으로 복수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비는 종일 유리창을 긁었습니다. 저택의 처마 끝에서 빗줄기는 실처럼 풀려내렸고 정원수의 인맥마다 물방울이 매달려 흔들렸습니다. 저녁종이 울리고 난 뒤에도 집은 조용했습니다. 긴 식탁의 양끝에 의자가 비어 있었고 중앙에는 은색 촛대만 남아 희미한 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손으로 바람을 가렸습니다. 손끝에 기름 냄새가 배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을 기념이라 부르겠지만 저에게 오늘은 기록으로 남겨야 할 날이었습니다. 이름이 지워지는 날은 문장으로라도 붙들어야 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구두굽이 마룻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장태식 회장님의 걸음은 언제나 일정했습니다. 멈춤과 출발 사이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식탁 머리에 의자를 잡아당겨 앉으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의 시침이 제자리를 찾는 동작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신문이 접혔고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창밖 번개가 흰 선을 긋는 동안 숨이 얕아졌습니다. 제가 만든 시제품이 놓여있던 자리만 유난히 텅 비어 보였습니다. 강 과장,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존중이라 회사를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본인을 존중하십니까? 저는 결과보다 근거를 먼저 존중합니다. 근거가 있다면 이름이 남습니다. 회장님은 미간을 좁히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실내등이 이마의 주름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주름 사이에 저는 수십 번의 회의, 수백 번의 반려 도장을 보았습니다. 사인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제 이름의 획수가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획을 지우고 나면 사람은 호칭만 남는다는 것을 저는 무섭게 배워왔습니다. 무능, 사위, 부담, 비용. 호칭은 빠르게 달라졌고 이름은 점점 잿빛으로 바랬습니다. 이연주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비냄새가 어깨에 붙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젖은 코트를 의자 등받이에 걸었습니다. 시선은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코트 소매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다 멈췄습니다. 멈춘 물방울이 둥근 거울처럼 천장의 등을 비췄습니다. 저는 웅크린 등에 손을 얹고 싶은 충동을 눌렀습니다. 무릎 위의 손가락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회사와 집안 모두의 합의다. 강도윤 씨의 프로젝트는 종료. 지위는 해제. 출입 권한 정지. 결정문에 제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까? 의견? 결과를 견딜 책임만 있으면 된다. 책임은 견디는 방식이 아니라 남기는 방식으로 져야 합니다. 기록이 없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흐려집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열쇠 뭉치가 제자리 앞을 지나 다른 방향으로 옮겨졌습니다. 열쇠는 집의 모든 방을 열었지만 이름이 적힌 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누군가가 노트를 불 속에 던질 때까지 기다릴 만큼 오래요. 기다림은 어쩜 제일 비싼 비용인지도 모릅니다. 이연주는 시제품 상자를 열어 한쪽 모서리를 뜯었습니다. 칼날이 종이 섬유를 갈랐고 안쪽에서 은빛 시편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 밀링한 부품, 마찰을 견디기 위한 합금을 찾는 데만 반년이 걸렸던 부품, 그 부품이 포장지 밖으로 반쯤 나왔다가 다시 밀려 들어갔습니다. 손의 각도만 달라져도 설계의 의미가 바뀐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 필요가 없다고 믿었겠지요. 알아도 소비할 수 있는 권한과 모른 채 지시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 그녀는 늘 후자를 택했습니다. 도윤 씨, 이제 그만 놓으세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집도 회사도 그 언어도요. 결과로 말하는 곳에서는 감정이나 과정보다 결과표가 먼저예요. 결과표에는 발명자란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아직 거기 남아 있습니다. 이니셜 몇 글자요. 회사는 상표를 지키고 집안은 성을 지켜요. 당신 이름은 그 사이에서 흩어지겠죠. 그녀는 상자를 덮었습니다. 덮개가 닿는 순간 얇은 바람이 났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난로 쪽으로 길게 기울었습니다. 벽난로 위 선반에는 오래된 액자와 리본 달린 서류철이 나란히 있었고 그 사이에 제가 들고 온 검은 노트 한 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K-텍 프로토타이프 노 1호석 캥 두-윤. 글자들이 조용히 방을 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눈빛. 제가 자주 보던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수저를 들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금속성과 물기가 부딪혀 저음이 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숨이 갈비뼈에 부딪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방향은 지금까지 저를 살렸고 오늘부터는 저를 바꿀 것입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제 프로젝트의 모든 산출물은 회사 서버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회사 것은 회사에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제 이름이 지닌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권리는 성과가 있어야 권리다. 성과는 회사가 만든다. 기록은 사람이 만듭니다. 회사는 기록을 보관할 뿐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법은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 채로 눈을 들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고개는 인정이고 눈은 증거였습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록은 늦더라도 돌아옵니다. 이름을 찾아가거나 이름이 찾아오거나 어느 쪽이든 시간은 문장을 편듭니다. 비가 세차게 창을 때렸습니다. 전등이 한번 꺼졌다 켜졌습니다. 정원 쪽 문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고 촛불 심지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종이 섬유에 스며들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불빛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손으로 선로를 깎고 이 손으로 주조 배합비를 바꾸고 이 손으로 계약서의 여백을 채웠습니다. 여백은 계약의 가장 긴 문장이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문장. 저는 그 여백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K, T, Y. 점 하나, 획 하나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더 할 말 있습니까?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습니다. 있습니다.
짧게 하시오. 이 집에서 제 이름은 오늘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 회사에서 제 이름은 이미 숫자입니다. 숫자는 감정의 언어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숫자가 문을 열 것입니다. 비가 그칠 때쯤이면 당신도 현실을 볼 거요. 비가 그치면 땅이 보입니다. 그때 발 디딜 곳이 어딘지 알 수 있겠지요. 이연주가 제게 우산을 내밀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망설임의 각도가 우산살마다 비쳤습니다. 그녀의 손톱 끝이 유광으로 빛났습니다. 저 빛이 어둠을 이기는 법을 저는 모릅니다. 다만 어둠을 기록하는 법은 압니다. 기록은 어둠을 지나간 상태로 만듭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금속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온도를 제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마음속으로 적었습니다. 뜨거운 말은 변하고 차가운 금속은 오래갑니다. 현관이 열리자 빗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원 조명이 물방울마다 쪼개져 반짝였습니다. 발끝에서 마찰음이 났습니다. 경비하우스의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보도블록 사이사이로 물이 흐르다 웅덩이에 모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의 밀도를 따져봤습니다. 노트 한 권, 작은 외장하드, 묵음이 된 인사말 몇 줄, 그리고 제 이름. 무게는 가벼웠으나 낙차는 컸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낮은 곳에 석재를 파듯 제 시간은 느리지만 정확히 파고들 것입니다. 뒤에서 벽난로가 툭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마른 장작이 타면서 내부의 공기주머니가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노트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벽난로 옆 선반에 올려둔 두 번째 노트가 가장자리로 미끄러졌습니다. 낙하 직전 이연주가 무심코 팔꿈치로 선반을 건드린 탓이었습니다. 노트 모서리가 불꽃에 닿으려는 순간 저는 몸을 돌려 재빠르게 끌어당겼습니다. 종이 끝에 검은 선이 얇게 그어졌습니다.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지지 않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흔적은 증거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왜요? 그깟 노트가 뭐라고? 그깟 노트로 회의실을 바꿉니다. 언젠가요? 언젠가라는 말은 못한다는 말과 같아요. 언젠가는 날짜가 됩니다. 날짜 옆에 제 서명이 들어가면 그게 회사의 문서가 되겠지요. 문이 닫히며 고무 패킹이 눌렸다가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귓속에서 소리가 잠깐 줄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자 빗물 냄새와 젖은 흙 냄새, 오래된 소나무 수액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우산대가 손바닥에 맞닿았습니다. 금속의 냉기가 새끼손가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한 칸씩 내려섰습니다. 발 뒤꿈치에 물이 튀었습니다. 튄 물방울이 양복 바짓단에 붙어 검게 번졌습니다. 번짐은 소리 없이 넓어졌습니다. 번짐이 다 마르면 그 자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설계에도 인생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 끄덕임 역시 기록입니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서 목격자의 시선이 찍힌다면 그것은 언젠가 증언이 됩니다. 기록과 증언이 만나면 사실이 됩니다. 사실은 서명으로 바뀌고 서명은 권리로 바뀝니다. 권리는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면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리가 바뀌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지면 저는 사위가 아니라 발명자가 됩니다. 차가운 바람이 정면에서 불었습니다. 우산살이 한번 뒤집힐 듯 휘었습니다. 저는 손목으로 각도를 바꾸어 비를 흘려보냈습니다. 나에게 비가 내리는 동안 집안에는 불이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빛은 창문을 넘지 못합니다. 기록은 창문을 넘습니다. 저는 기록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로만 이루어진 발신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장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듣는 시간보다 적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질척거렸고 그 소리 뒤로 심장이 일정하게 뛰었습니다. 일정한 박동은 생각을 밀어 올렸습니다. 밀려 올라온 생각은 노트에 적을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름이 해제되다. 두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권리는 기록된다. 대문을 지나 도로로 나왔을 때 검은 세단 한 대가 가로등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지만 와이퍼가 간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쪽 창문이 조금 내려가며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빗방울 사이로 흘렀습니다. 강 선생님 잠깐만요. 낯선 호칭이었습니다. 사위도 과장도 아닌. 저는 우산을 기울여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했습니다. 안경테 너머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윤소정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어떤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선생님의 프로젝트에 관해,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에 관해요. 오늘 결정을 예상하고 왔습니다. 이 비가 그치기 전에 한 장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녀가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크라프트지에 젖은 자국이 동그랗게 번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살짝 벌어져 있었고 안쪽에서 흰 종이 가장자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로 찍힌 빨간 도장이 비의 반사광을 받아 번쩍했습니다. 봉투 표면 좌측 상단에는 작은 활자 두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더 가까이 당겨 글자를 읽었습니다. 그 글자는 촛불보다 선명했고 벽난로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림자 주식 목록 보유자. 강도윤 8%.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봉투 위 물방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 이름의 철자가 그 물방울마다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분해와 결합, 깎임과 접합, 제가 가장 오래 붙잡아온 공정들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조용히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침묵의 길이가 문장 길이로 환산되는 소리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택 쪽에서 누군가 서둘러 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 고무 패킹이 다시 붙는 소리. 그 소리를 등 뒤로 넘기며 저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봉투는 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봉투의 무게는 분명 제 이름 쪽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우산살이 딱 소리를 내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우산살처럼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름은 돌아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윤소정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차로 모시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기 전에 회의가 시작됩니다. 어떤 회의입니까? 선생님을 위한 회의요.
선생님이 그동안 벽에 부딪혀 반려되었던 모든 문서가 열리는 자리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택을 돌아보았습니다. 창 안쪽에서 촛불이 흔들리다가 사라졌습니다. 불은 집안에 남고 비는 제 쪽으로 왔습니다. 선택을 도와주는 자연의 배치였습니다. 저는 우산을 접었습니다. 접힌 우산의 물이 손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 줄기 물은 손등의 혈관을 따라 내려가 손가락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물은 바닥으로 모여 작은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이 길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이상하리만큼 확신했습니다. 차문을 열기 직전 주머니 속 노트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으로 표지를 쓸어내렸습니다. 잿빛 손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그 자국은 오늘의 좌표였습니다. 좌표를 확인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도착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착 시간을 마음속으로 적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날짜로. 차문이 반쯤 닫히던 순간 저택의 베란다 쪽 커튼 사이에서 이현주의 눈동자가 한 번 반짝였습니다. 번개가 아닌 불안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곧 커튼 주름에 삼켜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떼었습니다. 차의 실내등이 켜졌고 젖은 공기가 밀려나갔습니다. 시트에 몸을 맡기자 허리가 비명을 멈췄습니다. 제 쪽으로 밀려오던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혀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일정했고 일정함은 결심을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소정이 봉투를 제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봉투의 모서리가 제 손등에 닿아 차갑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 대문 근처 경비초소의 적외선 센서가 깜빡였습니다. 초소 위 작은 카메라가 저택 쪽으로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회전하는 카메라의 렌즈에 벽난로 앞 선반이 잠시 잡혔습니다. 선반 위 리본 달린 서류철 하나가 아주 조금씩 앞으로 밀려났습니다. 빗소리가 한층 거세졌습니다. 차창에 굵은 물줄기가 사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반 모서리를 넘은 서류철이 공중에서 한번 뒤집히더니 벽난로 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장작불의 혓바닥이 종이의 귀퉁이를 겨냥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예. 다만 저는 창밖을 잠깐 더 응시했습니다. 불꽃이 종이의 흰 면을 스치려는 찰나 화면이 어둡게 전환되었습니다. 경비초소 모니터에 신호 약함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불 꺼진 공장 한가운데 바람이 꺼지지 않는 등불을 흔들었다. 책상 위에서 서류 한 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위에는 또렷한 도장이 찍혀 있었다. 주주명단 강도윤. 비가 멎은 새벽 공기에는 젖은 흙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창에 매달린 물방울이 흔들릴 때마다 희미한 불빛이 반사되었습니다. 윤소정 변호사의 차는 도시 외곽의 오래된 공장지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처음 회로 설계를 시작했던 그곳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은 철문이 녹슬어 있었고 유리창엔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오가며 희망을 나누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먼지와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밀자 바람이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고 나서 켜졌습니다. 낡은 책상, 굳은 본드 자국,
벽에 붙은 오래된 메모. 그중 한 장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전도 회전장치 1호 개발자 강도윤. 저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쓸어보았습니다. 손가락에 묻은 먼지가 마치 시간의 잔재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그 이름은 아무 문서에도 남지 않았지만 벽 위 이 메모만은 끝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선생님의 첫 연구실입니까? 윤소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운 곳이죠. 기계보다 사람이 더 복잡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기초 설계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잉크가 발에 있었지만 도면은 또렷했습니다. 열전도 장치의 원리, 전류 회로의 배선, 실험 결과의 수치, 이 모든 것이 제 손으로 적힌 기록이었습니다. 윤소정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의 푸른빛이 유일한 조명이었습니다. 그녀가 검색창에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특허 등록 번호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발명자 강모 씨 소유자 장태식 그룹 등록일자 2015년 6월 12일. 그 순간 제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성만 남고 이름의 절반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절반만큼 제 인생의 열년도 함께 사라졌던 겁니다. 그들이 제 이름을 이렇게 잘라냈군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윤소정이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 그림자 지분 명단. 그녀는 스크롤을 내려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보유자 강도윤 지분 8% 유형 숨겨진 개발자 계약 발효일 2015년 6월 12일. 이건 10년 전 선생님께서 개발자 계약을 맺으셨을 때 회사가 비공개로 작성해둔 지분 계약서입니다. 공식 문서에는 빠졌지만 내부 자료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명한 제 이름 세 글자가 잉크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 이제 그 이름이 문서 위에서 다시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을 지우고 내 기술을 팔았군요. 맞습니다. 이 기술이 지금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회사가 제 이름으로 다시 불리겠군요. 이 문서가 증거가 됩니다. 윤소정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이 표면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붉은 인주가 약간 번져 있었습니다. 그 번짐이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는 개발자 지분 계약서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제 이름으로 된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명자 강도윤 날짜 2015년 3월 2일. 저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이 서명을 찾지 못했군요. 찾으려 하지 않았겠죠. 이름이 사라지면 권리도 사라진다고 믿었으니까요. 이 계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라 회복이겠죠. 제 이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에 출석하십시오. 다음 회의가 내일 오전입니다. 내일이라면 오늘 밤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윤소정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류의 모서리가 제 손등을 스치며 냉기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이 순간 꺼졌다가 켜졌습니다. 그때 화면 구석에 작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접속 2015년 6월 11일 관리자 접근 기록 있음. 그들은 제 계정을 사용해 이 문서를 등록한 뒤 제 이름을 뺀 상태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삭제하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로그 한 줄, 날짜 하나. 그것이 증거였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윤소정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선생님, 내일 아침 회의실 문이 열리면 그들은 예상치 못한 이름을 듣게 될 겁니다. 그 이름이 제 이름이겠죠. 네. 무능하다던 사위가 아니라 진짜 주주 강도윤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묻어둔 문장이 드디어 완성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름은 잉크처럼 번지기도 하지만 완전히 마르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연구실 한가운데로 걸어가 낡은 공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래전의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잊지만 사람은 기술로 다시 태어난다. 10년 전에 제가 쓴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잊히는 것도 기록의 일부지. 공책을 닫고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봉투는 이제 제 무기이자 복수의 증거였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윤소정이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본사로 가시죠. 그래야겠군요. 이제 이름을 빼앗긴 남자가 아니라 이름을 되찾은 사람으로 가야죠. 차가 도로로 진입하자 먼 곳에서 본사 건물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의 꼭대기에는 여전히 회장 장태식의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 이름의 아래에는 제 기술과 제 기록이 깔려 있다는 것을. 윤소정이 서류를 덮으며 낮게 말했다. 그들이 당신을 지웠다면 우린 증거로 복원하면 됩니다. 차창 밖 회장실 불빛이 꺼졌다. 그 불빛이 사라진 자리에 제 이름이 반사되어 있었다. 진짜 주인, 복귀 준비 중. 손끝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바쁘게 움직였지만 오늘은 그 바쁨이 이상하게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유리 빌딩마다 햇빛이 부딪혀 반사됐고 도로를 가르는 차들의 경적은 마치 오래된 악보의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본사 건물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돌아설 때 발끝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날의 비, 그날의 굴욕, 그날의 이름. 모든 것이 오늘로 이어지기 위해 존재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유리문 너머의 로비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의 결, 반짝이는 조명, 그리고 안내 데스크의 냉정한 눈빛까지. 단 한 가지가 달라졌다면 오늘 이 문을 통과하는 제 이름이 더 이상 무능한 사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시간은 맞춰놨습니다. 윤소정 변호사가 제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는 오전 10시, 주주 명단은 이미 갱신했습니다. 이름이 등록됐습니까? 예. 회사 내부망에는 개발자 지분 보유자 강도윤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짜 회의가 시작되겠군요. 저는 서류 가방을 고쳐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단 3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분 계약서 원본, 개발자 노트 복사본, 그리고 제 인감도장. 10년 동안 이 3가지는 제게 남은 전부였고, 오늘 그것들이 제 이름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정적이었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제 심장의 박동도 높아졌습니다. 숫자 20이 켜졌을 때 10년 동안의 기다림이 하나의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공기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장태식 회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테이블의 맨 상석, 그의 왼쪽에는 제 아내 이연주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재무이사와 비서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강도윤 씨,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길 오셨습니까? 이 자리는 회사 주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윤소정이 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이분은 주주이십니다. 정확히는 개발자 계약을 근거로 한 지분 보유자입니다. 회장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그 계약은 이미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하려면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폐기 서류를 제출하신 적이 없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윤소정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의 계약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회장님, 이 서류는 2015년 3월 2일 제가 회사의 핵심 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그 당시 회사는 제 기술을 이용해 특허를 등록했고 그 특허는 지금 회사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8%의 지분을 받았습니다. 회장은 웃음을 지으며 손을 턱에 올렸습니다. 10년 전의 계약 따위를 이제 와서 들고 오셨다고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서류는 기억보다 오래 갑니다. 사람은 잊어도 기록은 잊지 않지요. 회의실 벽면에 화면이 켜졌습니다. 윤소정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는 지분 보유 명단이 떴습니다. 맨 아래 조용히 박혀있던 한 줄. 강도윤 개발자 지분 8%. 그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연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 이름은 10년 전에 이미 지워졌어요.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지웠죠. 하지만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남았고 계약으로 남았고 무엇보다 제 손으로 서명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걸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되찾겠습니다. 제 이름이 지닌 자리와 그 자리에 걸린 의미를요.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히 당겨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의 첫 장을 꺼내 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기술 제공자 지분 계약서입니다.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발명자 강도윤, 개발 기여 지분 8%, 회사 영속 시 효력 지속. 이 조항은 누구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이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고 재무이사는 노트북을 급히 켰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내부 시스템에도 동일한 문서가 있습니다. 삭제 이력이 없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건 실수야. 누군가 내부에서 조작했겠지.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연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건 제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이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10년 전 저를 내쫓을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무능한 사위의 이름은 남지 않는다. 하지만 남았네요. 이제 제 이름은 회사의 주주 명단에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이름 하나로 회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아니요. 이름 하나로 회사를 세우려 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벽면의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윤소정이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분 이전 동의서 서명자 이연주. 그녀의 서명이 붉은색 도장과 함께 또렷이 보였습니다. 이연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건 이럴 리가 없어요. 저는 이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제게 계약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당신 이름이라도 남기라며 웃었지요. 그게 이 문서였습니다. 이연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조명 아래 제 얼굴과 회장의 얼굴이 교차되었습니다. 10년 전 비에 젖은 제 뒷모습이 이제는 빛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공식 선언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 회사에서 이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사라진 자리엔 기술이 남았습니다. 오늘 그 기술이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저 강도윤은 이 회사의 정당한 주주이자 기술의 원저작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회의실 밖에 유리문 너머로 기자들의 얼굴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서 숨을 들이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강도윤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로 만족하겠습니까? 이름이 사라지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이름을 되찾으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제 이름을 지운 회사니까요. 이제 제 이름으로 다시 세울 겁니다. 회의실의 문이 닫히며 모든 소리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받으시죠? 윤소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눌렀습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목소리는 이연주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다시 올라왔다는 건 이제 모든 시선이 당신에게 향한다는 뜻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죠. 왜냐면 이름은 시작을 의미하니까요. 회의장 스크린이 꺼지고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엔 단 한 문장만이 떠 있었다. 이름을 돌려받으면 피를 내야 합니다. 손끝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아침에 햇빛이 유리벽을 타고 내려오자 회의장 바닥에 대리석 결이 하나씩 살아났습니다. 조명은 완전히 켜지지 않았고 천장 스피커에서 미세한 잡음이 잔설처럼 흩어졌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마이크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고 명패들은 아직 사람의 체온을 모르는 유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문턱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입장했습니다. 오늘은 기술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이름을 세우는 날이었습니다. 좌중은 이미 팽팽했습니다. 상석 오른편에 앉은 회장은 손등으로 명패를 가만히 눌렀고 왼편의 참모들은 서로의 눈치만 훑고 있었습니다. 뒤쪽 도어가 열리며 기자단이 들어왔고 카메라의 조리개가 한꺼번에 열렸다 닫혔습니다. 섬광처럼 짧은 빛들이 회의실 공기를 잘게 자르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 속 종이의 모서리가 손등을 스치는 감각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감각을 칼날로 쓰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 시작하시지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의제는 불필요한 소란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소란은 기록을 두려워하는 쪽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회의실 뒤쪽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화면은 특허 등록 현황이었습니다. 숫자와 날짜, 도면 요약이 차례대로 흘렀고 이어서 매출 구성표가 나타났습니다. 도표의 가장 굵은 막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막대 아래에는 제가 만든 장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몸통을 이루는 매출이 제 기술 위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질문은 준비되어 있었고 답은 이미 서류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꺼내 첫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계약의 제목, 조항의 배치, 도장의 색과 잉크의 번짐까지 10년의 시간이 만든 질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만든 흔적은 위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개발 기여 지분 계약서입니다. 발효일은 10년 전, 효력은 회사의 존속과 함께합니다. 누구의 기분이나 편의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삭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방금 내부망 검증으로 확인하셨습니다. 회의장 왼편의 재무 책임자가 노트북을 붙들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손끝이 잠깐 굳었고 곧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그 표정을 보자 곧바로 말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의 작은 잡음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윤소정 변호사가 차분히 리모컨을 눌러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내부 접속 이력, 접속 시각, 권한 등급, IP 번호, 그리고 사용자 이름. 기록은 짧게 말하고 길게 증명했습니다. 이것으로 권리의 실체는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일은 그 권리를 고의로 가리고 흔든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뿐입니다. 회의실 바닥의 공기가 한 차례 내려앉았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좁은 비내음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얇고 단단한 종이들이 얌전히 맞물려 있었고 첫 장에는 공증인의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공증인의 손끝은 감정을 남기지 않습니다. 남기는 것은 절차뿐입니다. 그래서 공증은 칼날보다 차갑고 결론보다 빠릅니다. 이 서류에는 주주명부 수정시도, 전자결제, 우회, 권한대행자임의 지정 등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작성 시각과 접속자는 모두 내부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는 회장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 눈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고 애씀은 흔들림보다 더 큰 흔들림을 만들었습니다. 뒤쪽 문이 다시 열리며 감독기관 직원과 수사관이 입장했습니다. 누군가의 신음 같은 숨소리가 회의실 좌석 사이를 스쳤습니다. 철제 수레 위에 올려진 봉인 상자들이 테이블 끝에 놓였고 담당자의 손이 봉인을 한 장씩 벗겼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버 로그 출력물, 접속 장치, 보안키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은 이제 물건이 되었고 물건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잠깐.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겁니다. 영업은 비밀로 지키고 범죄는 공개로 막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다 들며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절차가 더럽혀졌다면 기술도 더럽혀집니다. 저는 기술을 지키기 위해 절차를 드러내겠습니다. 회장의 손바닥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손은 젊을 때 수많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것이고 나이 들며 다른 이들의 서명을 지켜보는 손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손이 제 이름 위로 내려왔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럼에도 제 이름이 남아있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서명이 잉크가 아니라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잉크는 마르면 지워지지만 의지는 마르지 않습니다. 스피커에서 삐소리가 짧게 울렸고 기자석 맨 앞줄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공개하신 내용은 자칫 회사의 신뢰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본인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는데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피해는 조용히 누적되고 정의는 공개적으로 복원됩니다. 저는 마이크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10년 동안 제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 회사의 매출이 쌓였고 저는 그 매출이 제 기술 위에 올라앉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오늘 저는 기술을 흔들지 않습니다. 기술 위에 얹힌 거짓을 치울 뿐입니다. 조명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페이지가 한 장 넘겨졌고 스크린에는 지분 이전 동의서의 원본 이미지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서명칸, 도장 자국, 필압의 깊이, 회계 속도까지 분석 보고서가 덧붙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의 측면 미세 흠집이 공증 시점의 사진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위조라는 단어의 자리는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일치라는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이연주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말보다 먼저 떨렸습니다. 눈꺼풀은 버티려 했으나 눈동자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사정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의사결정이 빠르게 필요했고 저는 단지 회사와 가정을 설명은 사정의 언어이고
서류는 사실의 언어입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가정이 회사가 되고 회사가 가정이 되는 순간 이름은 사라집니다. 저는 오늘 제 이름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감독기관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통보장을 낭독했습니다. 전자문서 변조 의혹, 내부 통제 위반, 주주권 침해, 정보통신망 부정 접속에 대한 조사 착수 통지. 단어 하나하나가 짧았고 짧음은 단단함을 만들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회장의 어깨가 처음으로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높이가 내려가면 그림자가 줄어듭니다. 그림자가 줄어들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동시에 모였습니다. 봉투의 입구를 열자 종이의 날이 공기를 가르며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장에는 협력사와의 수의계약 내역, 동일 특허를 담보로 한 이중 설정 시도, 사내 재단 기금의 목적의 사용 정황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표는 말이 없지만 숫자로 말합니다. 숫자는 감정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표는 잔혹하고 그래서 공정합니다. 공개 범위는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만 하겠습니다. 저는 기자석과 감독기관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이미 수사기관과 공유했으며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회복을 위해 주주 여러분께도 필요한 범위 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후면 스크린이 꺼지고 전면 스크린에 문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새 이사회 소집 공고, 주주대표 선임 안건 상정, 내부 통제 체계 전면 재점검. 문장들은 간단했고 간단함은 실행을 부릅니다. 저는 그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칼날은 다 꺼냈습니다. 이제 베이는 소리가 들리는 순서만 남았습니다. 그때 좌측 도어가 열리며 수사관 2명이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묵묵히 안내문을 제시했고 사본을 회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도미노처럼 번졌습니다. 회장은 종이를 들여다보았고 눈빛이 한 차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기나긴 권력의 끝이 흔들릴 때 나는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동행을 요청드립니다. 수사관의 말은 단순했습니다. 회의장은 잠깐 비어있는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는 곧 무수한 셔터 소리로 깨졌습니다.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고 빛의 잔상이 테이블 유리 위에 얼룩처럼 남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애써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연주가 갑자기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눈동자는 피곤했고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말끝은 여전히 매끄럽게 갈아내었습니다. 당신,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여기까지 망쳐야 했습니까? 저는 망치지 않았습니다. 회복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서며 답했습니다. 이름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뿐이라니요. 그녀가 낮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뭘 살려냈는지 정말 아십니까? 시선입니다. 의심입니다. 그게 당신을 물 겁니다. 오늘 당신은 이름을 올렸고 내일은 그 이름을 끌어내리려고 달려들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이까지도. 그 말에 가슴이 짧게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겁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선은 지나가고 기록은 남습니다. 아이에게 남겨야 할 것은 시선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말없이 떨렸습니다. 곧이어 뒤쪽에서 제지하는 손길이 다가왔고 회의장에 다시 절차의 공기가 흘렀습니다. 수사관의 손끝은 예의 바르고 정확했습니다. 정확함은 감정의 자리를 좁힙니다. 지금 필요한 형식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정리하며 공지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는 방금 결의된 안건대로 속행됩니다. 내부 통제 체계 재점검과 주주대표 선임 투표를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서서 명패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속의 가장자리가 조명을 반사했습니다. 제 이름은 여전히 잉크로 쓰인 글씨였지만 방금 전결의로 그 글씨는 제도 속에 편입되었습니다. 잉크가 규정이 되고 규정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리가 만들어지면 언어가 바뀝니다. 이제 저를 부르는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비서가 명패를 조심스레 제 방향으로 밀었습니다. 명패는 부드럽게 미끄러졌고 미끄러진 멈춤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기자석 쪽에서 마지막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문장만 남기신다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이름은 식탁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저를 회의실 중앙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늘 저는 서류로 말합니다. 진짜 주인은 기록에서 나온다. 이것이 제가 남길 한 문장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축하의 박수와 경계의 박수가 뒤섞여 사람의 온도와 회사의 온도가 잠깐 같은 높이에서 만났습니다. 그 온도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수에 오래 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길게 서 있으면 뜻이 흐려집니다. 뜻이 흐려지면 이름이 번집니다. 번짐은 제게 사치입니다. 사회자가 투표 절차를 시작하려는 순간 천장 조명이 아주 짧게 꺼졌다 켜졌습니다. 전원이 끊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밝기를 낮춘 듯한 미묘한 깜빡임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속삭임이 찰나에 번졌고 뒤쪽 출입문 근처에서 낮은 울림이 났습니다. 저는 무심코 뒤돌아보았습니다. 복도 끝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벽에 반쯤 몸을 숨긴 채 휴대전화를 귀에 댄 모습이 스쳤습니다. 얼굴은 반만 보였고 눈은 유리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입술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고 그녀의 말이 조각나 흘러들어왔습니다. 지금이다. 준비된 서류, 대체 제출, 이름 지우기, 두 번째 단계. 제 등줄기를 차가운 감각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즉시 윤소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이미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제 가방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두드림은 질문이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이제 싸움은 회의장에서 복도로, 서류에서 서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름은 한 번 되찾았고 이제 두 번째를 지켜야 했습니다. 회의장 스피커가 투표 개시를 알리는 멘트를 흘려보내는 동안 복도 끝에서 검은 그림자가 문 모서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섬광이 아니라 움직임의 예고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명패를 곧게 세웠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준비되었고 다음 자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은 기록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저는 기록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안 스크린에
붉은 문장이 깜빡였다. 내부 문서 대체 제출 감지 승인 대기. 회의장의 조명이 순간 꺼졌다 켜지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복도 끝을 스쳤다. 그리고 제 휴대전화가 울렸다. 당신의 이름, 이번엔 흔적도 없이 지웁니다. 노을이 도시의 끝자락을 부드럽게 덮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은색과 금빛 사이를 오가며 천천히 저물었고 새로 지은 연구소의 유리벽에 그 빛이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10년 만에 제 이름이 걸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낯선 문장처럼 보이는 4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도윤 연구소 단순한 4글자였지만 이 문장을 쓰기 위해 저는 인생의 절반을 태웠습니다. 문을 열자 실험실의 공기가 맞이했습니다. 기계가 내는 일정한 윙소리, 냉각수의 흐름 그리고 전류가 지나갈 때 나는 미세한 진동. 그 안엔 오직 사실만 있었습니다. 감정도 거짓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기록된 숫자와 실험 데이터만이 존재했고 이제 제 이름도 그 기록 속 하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테라스의 문을 열자 석양빛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람에는 희미한 낙엽 냄새와 먼 곳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실험복 자락을 스치자 저는 문득 1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비에 젖어 집을 떠나던 그날 주머니 속에 있던 노트 한 권이 유일한 위로였던 그때를요. 지금 그 노트는 연구소의 유리 선반 위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표지는 닳았고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안의 글씨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잊지만 사람은 기술로 다시 태어난다. 그 문장을 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무능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되찾은 사람, 그리고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가셨어요? 문을 밀고 들어온 이는 제 아들 도훈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제 손끝에 묻은 기름 냄새를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 냄새를 따라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발표 잘했다면서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지.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버티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웃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도장이 아닌 사인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펜은 이제 제 무기가 아니라 아들에게 건네줄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도훈아, 이걸 봐라. 그에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신탁계약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연구소의 모든 권리를 아들에게 넘긴다는 문장이 단 3줄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연구소는 내 이름으로 운영해라. 다만 기억해라. 도장은 물려줄 수 있지만 이름은 물려줄 수 없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아버지 이름은 저한테 너무 소중한데요. 이름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다.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고 너는 내 이름을 지키면 된다. 그는 고개를 숙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10년 전 제가 노트에 첫 글씨를 남길 때의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그때와 다른 건 그 글씨가 더 이상 눈물 위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사이로 노을빛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책상 위 봉투가 흔들렸고 그 위에 놓인 도장이 빛을 받았습니다. 도장은 이제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제 인생의 도장은 남이 찍지 않습니다. 도훈아. 네. 이제 너는 나를 아버지로 기억하지 말고 기록으로 기억해라. 이름이 기록될 때 그 사람은 2번 사는 거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대답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연구소 밖으로 나와 테라스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저 멀리 강물 위에 불빛이 길게 비쳤습니다. 10년 전 그 불빛은 저를 조롱하던 세상의 눈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제 이름을 반사하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소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회사 명의가 변경됐고 회장님의 직무도 정식으로 해제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 싸움은 되찾기가 아니라 세우기였으니까요. 그렇겠죠. 이름은 되찾는 것보다 세우는 게 더 어렵죠. 전화를 끊자 바람이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제 손안에 있던 건 젖은 노트뿐이었지만 지금은 제 이름이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남았습니다. 테라스 난간에 손을 올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쪽 하늘 끝에 붉은 구름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금빛으로 물든 도시의 지붕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지붕 위로 바람결에 흩날리는 광고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주인은 기록에서 나온다. 어제 회의장에서 제가 남긴 문장이 오늘 거리의 전광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제 이름보다 그 문장을 기억하겠지요. 그게 더 좋았습니다.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문장은 남습니다. 도훈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다시요? 그래. 처음엔 기계가 아니라 이름을 만들었잖니. 이젠 이름 대신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해봐야지. 그는 웃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부탁하지. 하지만 기억해라. 짐이었던 이름이 복수가 되었지만 복수로 끝나면 또 다른 짐이 된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복수가 아니라 자유로 남아야 한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자유를 만들겠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에 번졌습니다. 그 불빛이 실험실 유리창에 비치자 책상 위에 노트 표지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걸어가 그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노트는 과거가 아니라 증명으로 남았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 아래 빈 여백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도장은 남이 찍지 않는다. 짐이었던 나는 이름으로 복수했다. 펜 끝이 멈추자 노트 위로 창밖에 불빛이 닿았습니다. 그 빛은 더 이상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빛은 이제 제 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짐이라 불렸던 남자 이제 이름으로 세상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또 다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되찾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